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팀 토론자분께서 로봇은 기계적 결함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재 로봇이 기계적 결함에 대해 문제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실험을 한 결과 인공지능 로봇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해킹을 하자 평소 인간을 돕던 로봇이 인간을 해치는 로봇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키 스위치라는 시스템으로 그 문제를 막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인공지능 로봇을 많은 해커들이 해킹하여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과연 킬 스위치만으로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지 쪽이 그 킬러 로봇이 민간인을 공격할 때 킬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 행동은 바로 멈출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팀 첫 번째 주장에서 노동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노동을 줄여준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해서 실업자가 생기면 그들은 오히려 편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팀 토론자분께서는 로봇세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로봇세란 무엇입니까? 로봇이란 로봇을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값을 정부에 내게 하는 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로봇세 같은 것으로 빈부격차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측에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주장에서 초고령 사회에서 그 로봇이 노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초고령 사회를 로봇이 돌본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근데 고령 사회에서 노인과 로봇과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과는 대화가 단절되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아닙니다. 로봇이 힘든 노동 같은 거나 대화할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대화를 해주거나 힘든 노동을 도와줄 뿐이지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뭐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측에서 또 작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 측에서 첫 번째 주장에서 의 분야에서 창의력을 꼭 피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일자리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갖지 못하면 자본주의 시장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대안으로 로봇으로 인해 부가 집중된 소유주에게 로봇세를 걷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재분배를 통해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로봇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이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은 자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후 1억 3천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1억 3천만 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꼭 1억 3천만 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나오고 마부가 사라졌지만 오히려 정비사 등 많은 일자리가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의 발달은 새로운 직업군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로봇은 기계적 결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2015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국제 AI 학회에서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 등 천여 명의 석학들이 함께 킬러 로봇 개발의 경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연합에서 킬러 로봇에 대해 공식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월토비 월시 호주 뉴사우웨일드 교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함께 킬러 로봇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연대로 강력한 법률의 적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 살인 로봇의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찬성 측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 측 반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로봇 시대 인간에게 축복이다.
반대측 반박을 맡은 한성혁입니다. 상대팀께서는 이번 주제에 첫째, 노동을 줄여줌, 둘째, 노인을 부양함, 셋째, 삶의 희망 제공을 들어 이번 주제에 찬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반박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첫째,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동을 줄여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인간의 가치가 상실하는 것은 아닐까요? 로봇이 인간의 모든 노동을 도와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삶의 의지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로봇이 우리 주위에서 모든 것을 해주고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실업자가 된 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소수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사람은 프레카리아트라는 아무것도 못하는 계급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거의 모든 사람은 아예 일을 못하게 된다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치 상실은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둘째, 인공지능이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반박하겠습니다. 하지만 로봇들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더라도 로봇들은 기계적 결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 사이버 보안업체 아이오액티브는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유니버설 로보틱스 등 6개의 회사 제품 10개를 조사하였는데 사이버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해킹된 로봇은 사람의 두개골을 깰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 로봇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취약한 보안을 가진 로봇들을 사람들이 해킹해서 나쁜 의도로 사용한다면 노인들도 충분히 공격당하고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봇 시대는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고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셋째, 인류에게 희망을 제기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반박하겠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자원 탐사 등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에서 50대 사이 연령대 1,0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체적인 일자리가 감소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9.9%나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로봇들이 출현하는 로봇 시대는 결코 인간에게 축복일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기 시간 갖고 상호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상호 질의 찬성 측부터 시작해 주세요. 저희 측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저희 측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로봇의 결합 때문에 로봇이 피해를 입는다고 반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실제로 일본 노인들은 인공지능 로봇과 지낸 후 많은 노인의 행복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로봇과 고령화 사이에 로봇이 돌본다는 것은 축복 아닙니까? 하지만 인공지능이 해킹돼가지고 나쁜 의도로 사용된다면 노인들도 공경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인론에서 말했듯이 킬 스위치를 착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킬 스위치로 나중에 이미 일어났던 문제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로봇의 오류로 인해 먼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불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측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로봇세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국가가 지원해준다면 과연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자아실현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가에서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측에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로봇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을 일을 하고 창의적인 일은 인간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맞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이 그 단순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은 그 단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전문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세로 하층민 같은 취업자들에게 로봇세로 교육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지금 시급하게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인데 그렇다면 재교육을 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텐데 단기간 안에 노동자들이 전문직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래서 로봇세 저희가 주장한 것처럼 로봇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팀 토론자분께서 저희 측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로봇들이 결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로봇들이 결함하기 전에 킬 스위치나 아시모프 사원칙 같은 것으로 예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킬스위치로 로봇을 꺼버리기 전에 큰 문제가 일어나면 이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시간 종료됐습니다. 최종 반론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인 로봇시대 인류에게 축복이다에 강력히 찬성하는 찬성팀 최종 발언을 맡은 맹호영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2030년 현재 있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익히는 공부가 아닌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찬성 측 최종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저희 측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가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창의적인 일 등을 하여 가치가 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만약 이렇게 인류가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되면 노동은 로봇이 하고 머리를 쓰는 창의적인 일은 인간이 하면 가치가 주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여러분, 성경 속 낙원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진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퍼스에게 내려진 형벌 또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끊임없이 밀어 올리는 무의미한 노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노동은 끔찍한 형벌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낙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하지 않고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이제 인류는 지능화된 기계 덕분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낙원의 문턱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최종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 참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측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대팀 최종 반론을 맡은 한성빈입니다. 이번 토론은 우리 인간 앞으로 성큼 다가온 로봇 시대에 출현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상대팀과 저희 팀의 쟁점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에게 편의를 줄 것인가, 위험성을 줄 것인가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로봇이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초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셨고, 저희 측은 기계적 결함 등의 문제로 인해 인간에게 위험성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아무리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로봇이 가지고 있는 오류나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해 우리 인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사회는 결코 우리 인간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계산기나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분명 계산기나 컴퓨터는 계산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하지만 계산기와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해 계산력이라는 인간 고유의 능력에 대한 존중감이 실제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단순 노동이 필요한 일들을 매우 잘 수행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시간을 아끼게 해주어 더욱 중요한 일에 관심을 쏟고 여가 시간을 누리게 해준다는 이유로 인간에게 혜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단순 노동직을 대신하여주는 로봇 시대가 왔을 때 우리 인간은 과연 여가 시간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이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로봇 시대 위험성에 대한 규약, 윤리 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절로 밤에서 낮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낮이 오기만을 기다릴 때 누군가는 우리의 동반자가 누가 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의 일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결승전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